데이터베이스 입출력 이외에 실제로 업무 처리하는 규칙이라든지 거래하는 조건 같은 것을 복잡하게 기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볼 것은 이 업무 규칙이라는 건데요. 기존 조건을 만드는 방법을 영문자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 언어라서 배우기도 힘들 뿐더러 익히기도 굉장히 어려웠었죠. 이제는 한글 비즈니스 랭귀지를 통해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순 우리말과 그 문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워드라던가 한글을 타이핑하듯이 작동할 방법이나 규칙 등을 기술을 해주게 되면 그 자체가 실제로 작동되는 프로그램의 실체가 됩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빌더를 보게 되면 메뉴, 상단의 메뉴에 보게 되면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 도구를 클릭을 하게 됐을 때 이 하단에 업무 규칙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자, 이걸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제가 좀 창을 줄여볼게요. 자, 아톰명도 보여주고 있고요. 메시지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조건들을 비즈니스 랭귀지로 기술을 할 수 있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 문법이라던가 아니면 문장의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미 한국 사람들이라면 평상시 한국말을 하는 그대로 그 문법, 조사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단 이거는 일반적인 대화 형식이 아니라 컴퓨터와의 대화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대화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조건을 넣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무 규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문장이라는 걸 하나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혹시 교재를 가지고 계신다는 분이 계신다면 149페이지에서부터 159페이지까지 그 문법이라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업무 규칙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조건을 넣을 문장의 유형을 지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아톰명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어떤 아톰들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조건들, 어떤 규칙들을 성립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장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아톰명을 내려주게 되면 제가 지금 화면에 만들었던 이 회원정보 관리에 대해서 아톰명이 모두 다 이렇게 리스트업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규칙이라든가 조건을 넣을 그 아톰들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회비라고 제가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라는 게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지를 콤박스 내려주게 되면 월회비로 초점을 이동을 했을 때 아니면 입력을 했을 때 아니면 입력을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을 때 등의 그런 이동 방식, 초점 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회비에서 처리 항목을 이동하면 이라는 걸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메시지 함수를 추가합니다 라는 팝업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얘라고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면에 월회비에서 처리 항목을 이동하면 다음 문단을 실행한다 라는 자동 문장이 하나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죠. 자, 이렇듯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각각의 아톰별로 메시지라던가 아니면 어떤 규칙, 조건들을 넣고자 할 때 아톰명과 메시지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장이 하나 선택이 되게 되는데 잘 모를 때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익숙해지게 되고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문장들까지도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중괄호가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규칙을 쓰든 중괄호는 규칙을 꼭 쓸 때 시작과 마무리가 항상 이 중괄호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안에 실제 어떤 조건들과 어떤 규칙을 넣을 것인지 실제로 이제 문장을 구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또 일일이 입력하려고 하면 이제 어떤 문장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엠비즈메이커에서 제공하고 있는 팝업 헬프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축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일단 제가 F1 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서술문으로 할 것인지, 조건문으로 할 것인지, 반복문으로 할 것인지, 내장 기능으로 할 것인지, 문장의 유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작점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서술문. 서술문이라는 건요, 다 아시겠죠?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끝나는 그런 서술 문장형으로 일반적인 그냥 무난한 평탄한 그런 문장 구조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술문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제로 한번 제가 회원정보 관리에 맞는 서술문으로 선택을 했더니 역시 화면단에 구성이 되어 있었던 모든 아톰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월회비는 만약 5만으로 가정을 해서 이제 지정을 하자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월회비 그 다음에 나타날 조사까지 월회비는 또 어떤 것인지
현재 아톰명과 같은 값을 주게 할 것인지 아니면 월회비라는 값을 따로 입력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타난 아톰들에서 선택을 해줘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실제로 뭐 월회비는 5만 원이다 라고 지정해줬을 때 5만 원이다. 이고, 을, 의. 그런 조서들까지도, 종료 어밋까지도 지금 이렇게 다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월회비는 5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성립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쓰다 보면, 처음에 이제, 최초 생성이 되었던 이 문장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기술을 하면서 문장을 완성을 시키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교재에 보게 되면 이 교재는 162페이지에서부터 서술문이라는 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 162페이지에서부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서술문이라는 게 뭐뭐이다라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대입한다. 혹은 무엇을 참조한다라는 그런 서술 문장도 있거든요. 한 번씩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서술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조건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조건에 따라서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엇이 만약 연필이 만약에 3개이면 가격은 뭐 얼마로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이제 반전 형식으로 이제 주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이제 월회비는 5만 원이다라고 이제 입력을 해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초 시작점의 문장 유형에서부터 목적어라던가 조사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이제 팝업 헬프 창으로 이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반복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런 문단을 몇 번, 얼만큼 반복 실행을 할 것이다 라는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처리를 한다던가 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만약에 어떤 주문 처리를 넣게 돼요. 그러면 최초의 10개의 리스트 중에서 3개 된 리스트를 체크를 해서 그 주문 페이지를 이제 결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다시 결제를 할 때는 처음에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10개의 리스트에서 다시 또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반복 문장들이 선택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로서 이제 어떤 문단을 몇 번, 얼마만큼 실행을 한다라는 형식의 그런 문장들로 완성을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문장들을 넣어서 조건을 주는 비즈랭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비즈랭귀지를 저희는 이제 비즈랭이라고 하는데요. 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비즈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좀 더 쉽게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프 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프 창이라는 거 눈치채셨죠? 단축키를 누를 때마다 나타나는 자, 이런 팝업 헬프 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능형 헬프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개발을 할 때 최초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문장의 유형을 선택하는 그 선부터 실제로 문장을 구성을 하는 단계별 그 상황에 맞는 팝업 헬프가 나타나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되는 그런 방식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F1 키는 어떤 문장의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그 팝업 헬프 창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엔터로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톰명이라던가 변수명을 볼 수 있는 이런 헬프 창이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고, 주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성명을 눌러주겠다. 성명은 성명의, 성명을, 성명에서 성명으로 에 맞는 각각의 조사들, 원하는 그런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조사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성명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으로 팝업 헬프 창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목적어를 기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월회비는 5만 원이다 라고 적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명은 무엇이다 라고 해서 나타난 아톰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겠고요. 직접 입력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원더풀 소프트다, 원더풀 소프트까지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그 다음 문장에 대한 목적어 조서까지도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나타낸 헬프창에서 선택해서 입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완성을 시켜서 기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업무 규칙을 사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업무 규칙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그 화면에 맞게 문장을 완성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준비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문장을 쓸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컴퓨터의 업무 규칙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